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 상해 증시 상승 어떻게 보아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갑자기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최근 중국에서 대형 악재가 두 개 발표됐단 말이에요. 하나는 차신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 경기 선행 지수가 향후 실물 경제가 제조업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서비스 부분도 있으니 플러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조업은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에바그란테죠. 이게 흥다그룹이잖아요, 그죠? 파산 이기설이 이제 나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저점 대비, 그러니까 7월 한 10일 안팎 대비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GDP 성장률 발표하기 이전보다도 또 올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가 상승을 두고 또 거기다가 미국 증시, 뭐 한국 증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중국 증시도 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다는 거죠. 중국 증시만. 다른 데는 옳게 못 오르고. 두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다른 나라 증시 오를 때 못 올랐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 중국 증시에 투자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좋은 쪽의 해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차신 제조업 지수까지 뭐 경기 불황을 예고하니 적극적으로 경기 회복책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올라간다 하면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중국 증시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1997년이 외환위기잖아, 그죠? 우리나라 12월에 재무부 장관이 외환위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근데 그 해에 경기 나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지수 최고치가 850 정도입니다. 그런데 5월경에는 그게 이제 한 7, 8월경으로 기억되는데 5월경에는 그해 600선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5월경 저점 대비 8월에 한 20, 30% 올라온 거죠. 그리고 외환위기가 공식적으로 선언되면서 주가 지수는 1997년 8월 850선에서 1998년 한 3월경에 3, 4월경 됐을 겁니다. 300선대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 불황이 예고되었으면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큰 경기 불황이 오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꾸로 올려버립니다. 선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올려버리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들은 그것을 매도하기 위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도 매도하고 선물 매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조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 1997년에 그랬거든요, 한국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주가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역용한 거죠. 큰 손들이.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하나는 얘기했어요. 97년에 얘기는 했는데 2008년도 그 리만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2007년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리만 사태의 진원지예요. 그러면 리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주식시장 동향을 제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뭐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2007년
그 4월 이후에 주가가 11월까지 오르다가 12월인가 한번 조정 크게 받고 다시 올랐다가 기술적 지표로 보면 상봉을 치고 본격적으로 내린다고요. 자, 그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리만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 지수 폭락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임박했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 차에 중국의 대형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어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손들의 전략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개미들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 하나는 2019년 얘기인데 2019년에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뭐 3분기에서 한 7분기 사이에 경기 불황이 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니 경기 불황을 예고했는데 그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3, 4개월 주가가 오릅니다. 그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워낙 중국 그 증시 환경이 지금 안 좋거든요. 지준율 인하를 해도 효과 없고 제조업 그 차이신 지수 그죠? 그 보니까 50 이하로 갔으니 지준율 인하 효과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바그란테 파산. 이것도 보통 건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2조 위안 가까이 되더라고. 부채만요. 부채만. 2조 위안이면 우리나라하고 180배거든요. 그러면 3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이상이 되는 거예요. 부채 규모가. 그런데 다른 기업이라도 괜찮은데 다른 부동산 관련 기업도 에바그란테가 그 정도면 다른 부동산 관련 기업도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300조가 아니고 그죠? 1000조, 2000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접적인 효과까지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형 악재가 발생했는데 왜 주가가 상승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차이신 제조업지수 발표하고 에바그란테 파산 위기설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저점 대비 10%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주가지수 상승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나 해야 될 것은 조지 소로스라 하면 헤지펀드의 대부잖아요. 또 블랙록이라 하는 헤지펀드도 미국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는 헤지펀드예요. 근데 이 블랙록이 중국의 주식 오른쪽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3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 많죠. 그런 분들이. 중국 증시 매력적이라. 근데 조지 소로스가 최근에 한 달 됐을 거예요. 블랙록이 중국 증시 투자 확대한 거는 실수였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언론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조지 소로스 회장하고. 과거에도 저 생각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소로스 회장도. 아마 철학을 하신 분이라서 그랬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물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방면에 다각도로 보거든요. 경제 현상을.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일치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또 일치가 됐어요. 제가 3월부터 중국 증시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조지 소로스가 블랙록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을 보면 저 생각하고 3월부터 비슷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블랙록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중국 상해 주식은 블랙록 등이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에 몰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블랙록이 본인이 그 블랙록의 자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팔고 놓을 수 있잖아요. 대형 악재가 발생하는데 블랙록과 같은 거대한 조직이 매도를 하면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한 3, 4개월 동안. 그래서 끌어올려 버리면 이제 개미들이 뛰어들거든요. 그때 이제 블랙록은 팔고 나가는 전략이죠. 그래서 앞에 제가 과거 사례 3개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유용하실지 모르겠는데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 경험이 있어 가지고 또 마침 조지 소로스 회장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니까 저 혼자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홍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되거든요. 다만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었으면 좋겠네요. 새로 들어가지는 말아야 된다.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상승기, 상해 주가 지수 상승기, 제가 볼 적에는 1개월 됐으니까 한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때 빠져나오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